유선종양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 이 영상의 정보는 유선종양을 진단받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보호자가 대체로 궁금해하는 유선종양 수술을 잘하는 동물병원 또는 유선종양 수술비 또는 유선종양의 일반적인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는 아닙니다. 수술의 위험성, 노령, 기저질환 등으로 유선종양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수술 없이 유선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치료법은 21년부터 한 발자국 시도해온 비수술적인 종양 치료에 대한 결과로 이루어진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법이 완성되기까지 총 5단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스텝 1. 피부 종양을 수술할 수 없는 상황. 스텝 2. 피부 종양을 수술 없이 감쇄시키는 단계. 스텝 3. 피부 종양을 수술 없이 제거하는 단계. 스텝 4. 유선 종양을 수술 없이 제거하는 단계. 스텝 5. 악성 유선 종양을 수술 없이 제거하고 전이와 재발률을 낮추는 단계. 지금은 5스텝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유선 종양이 수술 없이 제거되고 전이와 재발률까지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단계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유선 종양이 제거되느냐 마느냐는 이미 지나간 단계입니다. 대체로 새로운 시도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불가능할 때 시작합니다. 그때 도전과 혁신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스텝 1. 피부 종양을 수술 없이 제거해야 하는 상황. 황또. 노령견을 진료하다 보면 종종 피부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많은 피부 종양이 생기고 수술적으로 제거해도 온몸에 랜덤하게 생기는 경우입니다. 황또가 딱 그랬는데요. 황또의 상완부에 생긴 피부 종양의 크기는 대략 도토리 크기 정도의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문제는 종양의 위치가 입으로 핥기가 너무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고 종양이 점점 더 커지면서 출혈의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수술 없이 피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의 동의를 받고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피부 종양이 괴사법이 완성되고 첫 시도였던 황또를 치료해주기 위해 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황또는 종양 수술 후 전이로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지금 이 괴사요법이 시작될 수 있게 저를 믿어주신 황또 보호자분에게 미안한 마음과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스텝 2. 피부 종양 감쇄, 마취와 수술 없이. 바둑이. 황또에서의 치료 실패 이후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동물 종양학 책에서 수술이 힘든 상황에서 시도 가능한 종양의 치료 방법을 찾아보았고요. 두 번째로 구글에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논문을 검색해봤습니다. 바둑이는 미간 사이에 콩알 만한 피부 종양이 있었습니다. 바둑이의 나이가 17살이 되었을 때쯤 이 피부 종양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출혈과 농성 삼출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와 삼출물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안구를 오염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황또의 피부 종양 치료 실패 이후에 다양한 종양 치료 논문과 가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또 피부 종양 치료 실패 때문에 바둑이 보호자분에게 섣불리 치료를 하자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급한 대로 항생제, 소염제 처치를 하였지만 약을 먹는 동안 일시적으로 출혈이 감소하는 정도 반응뿐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을 설득하기 위해 치료가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뿐입니다. 제거되지는 않겠지만 출혈의 원인이 되는 종양의 세포 분열을 중단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라는 애매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치료를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바둑이 엄마는 일주일 정도 고민 후 심한 출혈과 농성 삼출물로 인해서 종양의 감쇄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법에 동의하셨습니다. 치료 한 달 후 종양의 크기는 70% 정도 감소되었고 출혈과 농성 삼출물은 중단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시도하여 얻은 결과를 이름 붙이자면 피부 종양의 감쇄요법입니다. 스텝 3. 피부 종양 제거, 마취와 수술 없이. 절대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았던 종양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자 희망이 보였습니다.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성장을 중단시키는 수준이었던 감쇄요법은 조금씩 발전하여 종양을 완전 괴사시켜서 제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감쇄를 넘어 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이 되었습니다. 종양이 괴사된 부위는 스스로 회복하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기에 저희 병원의 노령견의 피부 종양을 많이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슬슬 피부 종양 제거가 지루해지는 어느 날. 스텝 4. 유선 종양 제거. 마취와 수술 없이. 얼핏 보면 피부 종양과 비슷한 것 같은 피부 바로 아래에 발생한 유선 종양이 왔습니다. 그냥 보면 위치나 형태가 피부 종양으로 오해할 만한 위치입니다. 하지만 유선 종양은 꽤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종양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 나나가 내원하였을 때 나나 어머니의 요구사항은 간결하고도 분명했습니다. 수술은 하기 싫고요. 종양은 없애주세요. 피부 종양을 수술 없이 치료한 경험이 없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바로 받아쳤겠지만 그 당시 왠지 직관적으로 피부 종양과 유사하게 제거될 것도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3회의 종양 내부의 괴사를 유도하는 처치를 받고 2달의 시간이 경과 후 유선 종양은 제거되었고 현재까지 전이 또는 재발의 소견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선 종양의 악성도는 50% 정도입니다. 2개 중에 하나는 악성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악성 종양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 스텝. 악성 유선 종양 제거. 마취와 수술 없이. 종양의 전이와 재발은 다리는 유선의 심부에 위치한 악성으로 의심되는 모양의 종양으로 내원하였습니다. 한 개의 유선에 2개의 종양이 발생하였고 둘의 연관 관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종양의 모양이 비정형,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유선 종양이었습니다. 다리에게 유선 종양의 괴사요법으로 2주간 2회 적용하였습니다. 요즘 제가 치료하는 유선 종양들은 대부분 1회만 치료합니다. 유선 종양의 괴사요법의 치료 횟수가 늘어가면서 치료하기 까다로운 종양들도 많이 제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료 프로토콜이 더 효율화, 고도화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종양은 총 3개월에 걸쳐서 제거되었습니다. 표피에 가까운 종양들과 다른 점은 심부에 위치한 종양이 괴사되어 피부 밖으로 떨어져 나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지금 이 치료법은 5단계를 완전히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략 5단계의 중간 그 어디쯤에 도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박상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절대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새로운 반려동물 유선종양 치료 방법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희 병원 간호사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치료하면서도 믿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서울의 변두리, 김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려동물의 유선 종양을 마취와 수술 없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변화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